밀양 참사 하루 만에 대구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밀양 세종병원과 비슷한 규모 병원이었고 중환자도 15명이나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관위와 검경 등 유관기관이 선거 범죄에 대한 엄단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고유가 여파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동네의 작은 사랑방 역할을 맡도록 한 작은 도서관 사업을 중점 추진해왔지만 예산만 쓰고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등 주말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 동안 조금 주춤했던 추위가 다시 고개를 내밀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와 봉화에는 한파경보가, 또 문경과 안동, 상주 등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난주보다 한파 지역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오늘도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연일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봉화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 건조 경보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메마른 날씨에 화재 사고가 일어나기 무척 쉽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고요. 또 주 후반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밀양 화재 참사가 난 지 하루 만인 지난 토요일 밤 대구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밀양 세종병원과 비슷한 규모의 병원이었고 중환자도 15명이나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소방차 50세대가 대구 신라병원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올라가. 저 바로 저 2층. 불은 2층에서 발생했는데 5층과 6층 병실에는 중환자 15명을 포함해 환자 35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밀양 세종병원처럼 규모가 크지 않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이 앞서 위층으로 연기가 번지는 것부터 차단했습니다. 연기가 올라가니까 몇 사람 들어가가지고 신호를 이거 닫아. 그럼 연기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5층과 6층 입원 환자들을 구조했습니다.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중환자 8명은 산소 보조 마스크를 채운 뒤 한 명씩 직접 업고 옥상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문 열고 저희 대원들 들어가고 문 닫고 그래갖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준비를 다 해가지고 다시 문 열고 또 나오고 닫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한 명씩 계속 올렸습니다. 밀양 화재와 달리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지 않아 모두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또 소방대원들이 처음 도착할 당시 불이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도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어제 불은 인명피해 없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관위와 검경 등 유관기관이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가짜뉴스 생산을 막기 위해서 여론조사업체 등록제가 도입됐고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 활성화하는 등 선거 범죄에 대한 엄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대구 경북권의 유력 여론조사 업체가 철퇴를 맞습니다. 경북 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업체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근 한 달간 실시한 여론조사 22건에 대해 인용 공표 및 보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별 기초단체장 선거의 후보 적합도에 관한 ARS 여론조사인데 왜곡 가능성이 있는 설문 방식이란 지적입니다. 만 19세 미만자와 선거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를 걸러낼 수 있는 질문 항목을 누락하였고 그리고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사실과 다르게 질문 내용을 등록하여서 저희가 선관위는 여론조사업체 등록제도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분석 전문 인력과 조사 시스템, 10회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 등을 갖춘 곳만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해 떴다 방식, 사이비 업체를 걸러낸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전국 62개, 대구 경북엔 5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또 검찰과 선관위, 경찰 간 한 라인을 구축하고 금품 수수와 공무원 선거관여, 가짜뉴스를 3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불법 행위자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합니다. 특히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선관위에서 정식 고발하기 전이라도 관련 범죄 사실과 기초자료를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지역 선관위도 인력을 확대해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단속반을 확대 편성해서 각종 행사장에서 음성적인 금품 지원 행위라든가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는 가운데 선관위와 사법당국도 선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고유가 여파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나무로 지은 신축 한옥주택을 집어삼킵니다. 집주인 55살 최모 씨가 화목 보일러에 불을 때려다 불티가 건물에 옮겨 붙은 겁니다. 4시간 반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지만 이 불로 5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3번이나 왔다 가고 딱 그 집만 내려앉힌 것 같아요. 그래도 집주인이 아침에 일찍 빨리 발견해가지고 화목 보일러는 손쉽게 설치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땔감을 연료로 쓸 수 있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화목 보일러로 인해 발생한 화재 사건만 해도 모두 1,217건으로 2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나무를 넣지 마시고 특히 연통의 재 같은 찌꺼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송진이 연통에 엉겨붙는 소나무 대신 참나무 등 다른 목재를 쓰고 보일러 주변엔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두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작은 도서관 들어보셨습니까? 광주시가 동네 주민들이 모여 지식을 나누고 교류도 하는 동네의 작은 사랑방 역할을 맡도록 6년 전부터 중점 추진한 사업입니다. 내 집 앞 작은 도서관들, 운영은 잘 되고 있을까요? 송정근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광주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얼른 찾기 힘든 지하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을 찾아갔더니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운영 프로그램 알림판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지원금이 투입된 곳이지만 몰래 휴관 중입니다. 그 차를 해보니까 여건이 좀 안 맞더라고요. 내려가 계단 내려가면서 좀 요금하고 그 환기가 좀 안 되고. 10평 남짓한 공간에 2천여 권의 책이 마련돼 있는 다른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도서대출 대장을 뒤져봤더니 한 달에 2명이 책을 빌린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버려진 셈입니다. 그나마도 한 분이 이렇게 쭉쭉 온 게 결국은 10월달에 한 분 왔다 갔다고 봐야죠. 10월달에 거의 이용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히 어려움이랄 것은 없죠. 지난 2012년부터 광주시가 50억 가까이를 들여 중점 추진한 작은 도서관은 지난해 445개, 6년 동안 4.5배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인구 규모가 같은 대전의 2배, 울산에 비해서는 3배가량 많습니다. 그러나 양만 많지 질은 형편없습니다.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서 A등급을 받은 작은 도서관은 광주 400여 곳 중 단 한 곳, 10곳 중 7곳은 C나 D등급으로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주 작은 도서관이 타 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축 성장을 한 경우가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질적 성장으로 가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광주시가 책 읽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며 작은 도서관에 매년 9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정작 제 기능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설 연휴 기간 중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기획 단속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전에는 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와 도축장, 식료품 제조업소 등 폐수 다량 방출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오염 우려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 이후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지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북 봉화군 소천면과 강원 태백시 장성동을 연결하는 국도 31호선을 오는 30일 조기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왕복 2차로 길이 20.2km인 이 도로는 당초 오는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개통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기존의 국도 31호선은 굴곡이 많고 해발 896m 산악지대를 통과해 겨울에는 주행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신설 국도는 터널과 교량을 설치해서 통행거리를 9.8km 줄여 소요 시간도 50분에서 25분으로 줄어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학교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중단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와 육아용품 가운데 커피 성분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은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게 되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상북도가 문경과 의성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먼저 올 한 해 동안 두 지역에 대해 신규 지질공원 타당성과 기초학술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기반 조성을 거쳐 2020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문경은 문경탄전과 둘리네 습지 등 우수한 지질 유산이 있고 의성은 세계적인 가치가 높은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또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인 금성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 동안 조금 주춤했던 추위가 다시 고개를 내밀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동 산지와 봉화에는 한파경보가, 문경과 안동, 상주 등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지난주보다 한파 지역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오늘 하루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연일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봉화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구 경북 전 지역에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화재가 일어나기 무척 쉬우니까요. 사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구름이 끼어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 많은 모습은 오늘 하루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영하 6도, 영천 영하 7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영천 0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영하 8도, 김천 영하 7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상주 영하 2도, 김천 영하 1도로 하루 종일 영하권이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10도, 봉화 영하 13도로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이 영하 2도, 봉화 영하 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영하 6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구름 많은 한 주가 예상되고요. 또 주 후반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